어릴 때는 잘 몰라요. 이게 20대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머 세상에, 내가 눈치랑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습득한 게 된 것들, 운이고 바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30대 중후반이 되고서야 느끼게 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한 10대에 깨달았을 수도 있고 20대에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것이 맞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런 영상들은 사실 수다로 재미로 들어주는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 메일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애, 나쁜 년, 못된 애가 빨리 들수록 인생이 재밌어지고 평안해진다. 제가 5남매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비교를 많이 안 한다 하고 키우신 편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럼 뭐해. 솔직히 우리가 사회에서 누가 비교를 한다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 스스로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말 잘 듣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공부 그나마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거였는데, 대학교를 이제 여러 번 떨어지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되게 빠르게 실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저의 막막한 미래나 뭐 그런 것도 그랬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이나 주어졌던 것들이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약간 파국까지는 아니었지.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에라 모르겠다면서 나만의 길을 좀 걸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건지 저는 제 인생이 좀 즐겁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나는 나답게 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생님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경제 위기 막 이런 걸 겪으시면서 안정적이고 그런 공무원 여자의 생활을 되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또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좀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부모님이랑 그런 진로 얘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다툼까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부모님을 좀 빨리 실망을 시켜드리고 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 만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할 때도 확 재미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도 어느 순간부터 뭔가 벽이 느껴지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난 저렇게 하루만 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재미가 없다고 하지? 라고 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부모님이 시키는 거, 뭔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은 나중에 알았대요. 내 몸에 확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아입어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뭔가 남들이 너 옷 되게 멋있다 하면 나한테 너무 편하지 않은 옷인데 사람들이 멋지다고 하니까, 멋지다고 하는 그 얘기가 좋으니까 계속 그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입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집에서도 계속 입고 자면서도 계속 입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남들이 잘한다 이게 20대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이렇게 꽂혀서 나도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하면 점점 남들의 그런 관심보다 내가 혼자 생활하는 시간들도 많고 내가 혼자 뭔가를 계속 이겨내야 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약간 덜 중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결정들을 다 하고 나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책임져야 될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20대, 30대가 됐을 때 뭔가 남의 기대,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직업이나 만나는 사람들, 연애할 때도 또 연애 얘기 한번 살짝 해보면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고르는 기준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멋져 보이는 얘 너무 잘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야 막 하면서 좋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라도 내 눈에 너무 잘생겼고 나랑 티키타카가 이렇게 잘 맞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진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쾌감이 진짜 상당히 짜릿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다녔던 회사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걱정을 했어요. 쟤 근데 또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잘 못 지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사업을 하는 되게 승승장구로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 쟤는 회사에 있기 아까운 인재였지. 지금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평가나 이런 거는 되게 금방금방 바뀌고 너무 결과론적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멋지네. 그래서 얘가 하는 선택은 이유가 있겠지. 약간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남들이 생각하고 남들이 멋져 보이게 하는 거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너무 의미 없는 행동이더라고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없는 게 또 인간관계지만 그거에 매몰되는 순간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자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남의 시선보다 내 시선, 나한테 진짜 맞는 것 이거를 결정을 해야지 인생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힘든 시간들은 분명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갑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언제고 제가 한 번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제 인생에 우울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겪고 많은 다이나믹한 인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뭐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그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를 진짜 많이 성숙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른들이 한 얘기 중에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다양한 이유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맷집이 세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진짜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눈치가 조금 없었거든요. 공감 능력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우울증, 공황증 이런 거 당연하고 그런 거를 공감을 전혀 못하고 약간 특이한 사람? 다른 세상의 사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과거로 돌아가면 전 저랑 친구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데 얼마 전에 2030 뭐 쉬고 있는 세대 그리고 알코올릭에 빠진 세대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제가 진짜 한 30대 초반? 진짜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때쯤에 한 몇 달 동안 집에서 엄청 술만 마시고 식단이랑 막 그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막 폭식하고 진짜 일상생활에 방해되기 직전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울증이다 뭐 그런 생각보다는 현실을 그냥 다 이렇게 피하고 싶고 사람들이 왜 온라인 게임에 빠지는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식에 탐닉이 되는지 술에 빠지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지구가 무너지는 그런 이유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조금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조절을 제가 잘 못하고 뭔가 되게 자극적인 거에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자신이 진짜 너무 꼴 보기 싫고 거울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시간을 겪고 어떻게 이렇게 그 시간을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내가 눈치랑 이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랑 진짜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우울증이 막 걸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나를 아끼는 방법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게 되면서 나이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우울증 처음에 걸리고 막 나왔을 때는 그 세월이 진짜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단계 약간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안 겪고 나중에 겪게 되는 분이라면 매력적인 내가 되기 위한 연마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돌보시고 병원 빨리빨리 가시고 탄수화물 잘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기본적인 거라도 배우면 정말 인생을 바꾼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윌라 오디오북을 잘 듣고 있는데 솔직히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읽다가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후기도 또 좋게 쓰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말투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약간 유머와 위트, 삶을 풍성해지게 하는 그런 대화 스킬 이런 거는 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책은 유재석님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재미있는 말투의 원인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유에 대해서 되게 분석을 잘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유튜브 하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고 싶거든요. 나도 말을 좀 더 풍성하게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살면서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제스처라든지 나의 습관들, 나의 취미, 취향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습득하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운이고 바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자꾸 배우려고 하고 하면 그 작은 트리거로 인해서 또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비 효과 아시죠? 팡팡팡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책을 읽어보시거나 배워보시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지 내 몸에 팍 붙으면서 삶을 좀 바꾸게 된다. 마지막은 공간은 정말 나를 많이 지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잘 알고 계시죠? 어릴 때는 공간을 내 마음대로 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세팅된 값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약간의 자본의 여력과 뭔가 나의 자유로움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조금씩 바꾸면서 진짜 결과물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맥미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큰 모니터를 이제 신바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걸로 요즘에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진짜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진짜 ADHD 검사까지 받았더니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일하는 게 거의 그냥 기본값이었거든요. 근데 신박 컴퓨터로 좀 작업을 해봤더니만 너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그리고 큰 화면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와 여러분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기분이에요. 그래서 나 몇 년 동안 뭐 하는 거지? 노트북은 이제 사양도 조금 낮고 하니까 약간 가다가 멈추고 하면 또 다른 생각 나오고 막 그냥 이랬었는데 뭔가 사양 좋은 컴퓨터로 집중을 하면서 계속 하니까 진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내가 앉아있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맥미니를 사면서 그 옆에 탁상 달력을 주 단위 하나, 월 단위 하나 이렇게 2개를 놨어요. 제가 깜빡이 아이콘이거든요. 깜빡했다. 분명 다이어리에 적어 놓는데도 그 다이어리 보는 거를 깜빡해서 맨날 깜빡했다 이랬는데 달력이 2개고 월 단위 하나, 주 단위 하나, 오늘 해야 될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니까 딱 컴퓨터에 앉으면 오늘 해야 될 거 하고 뭐 약속이 생기거나 하면 그 달력 화다닥 가져와서 적고 그런 게 뭔가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는 게 정말 현저하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따가 좀 귀찮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적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볍게 집 청소하기라고 하면 그 집 청소하기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 이불 빨기, 청소기, 거실, 방 이렇게 돌리기, 빨래 세탁기에 넣기, 건조기에 넣기 구체적으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 빼먹고 이걸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적어놓으니까 빠지는 것들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실천을 하다 말다 하고 다이어리에 적어놓기만 하고 또 빼먹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아예 눈에 보이는 작업 공간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와 진짜 네, 나 이렇게 안 하고 몇십 년을 산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에 능률이 떨어지고 뭔가 내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제가 요즘에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해볼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이런 걸 했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고민들 그런 거 있으면 또 메일로도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